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월요일 이었죠. 한 번 더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노출한 거였는데요. 코스피는 0.13% 내린 2,3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연중 최고치를 높여가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지수는 0.54% 오른 662포인트였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화랑장을 보이자 빚내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흐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출증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분들과 함께하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추천주 자랑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4월 26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LG유플러스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13.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박윤경 팀장님의 종목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4월 19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종목은 인바디고요. 18%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 달성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환 부장님, LG유플러스부터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LG유플러스는 제가 추천드린 구간이 1차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2차 상승을 보고 매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지금은 현재 2차 상승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에서 매매 타이밍을 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살아있는 힘을 보는데 결과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종목이 이틀 이상을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기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매도 타이밍은 2차 상승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점이라는 것은 조정 기간에 들어가면은 한 달, 두 달 이상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매도를 취하면서 새로운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3차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속 홀딩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아직은 홀딩 가능합니다. 예, LG유플러스 저희 리뷰 다시 들어봤고요. 이번에 박윤경 팀장님의 인바디도 짧게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인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상승하기 전에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때 거래량이 크게 한번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대는 조금 서서히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좀 급등 한번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가 한번 급등을 하고 29,000원에서 3만원 사이 초반대 사이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일단 저점에서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으로 지금 주가 상승 방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 추천드렸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비중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크게 급락했던 그 구간이 35,000원 구간에서 한번
그 상승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그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실 분은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부분 관점에서 좀 보셔가지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박용경 팀장님의 수익률 많이 난 종목도 자랑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전일장 특징주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일장에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향후에 더 오를 수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든 시간이고요. 카카오부터 분석해 볼까요? 카카오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3.6% 지난 월요일에 올랐었고요. 9월에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카카오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고요. 장기한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그 카카오에 주목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지난번에 그 카카오 택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광고 수익이 모든 그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에 이제 광고 수익이 기대하는 게 큰데 그 수익의 전체적인 흐름이 카카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회사의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과연 과거에 18만 원짜리의 그 주가를 언제 돌파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관점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을 2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여기에서는 뭐 아직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익, 금융의 수익 이런 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6개월간의 어떤 매물간이 그 어떤 그 소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에 이제 그 과거의 주가의 흐름보다는 새로운 주가의 양상이 펼쳐졌는데 좀 더 이제 물량 부담을 완화한 이런 상태에서의 앞으로의 주가의 탄력성이 이제 기대된다. 이런 관점으로 지속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굿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매일 유업을 볼 텐데요. 9%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분할 상장한 첫날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건데 반면에 매일 홀딩스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볼 건데요. 저희 매일 유업을 볼게요. 3, 2, 1. 예, 이게 사업회사로 남은 회사인데요. 두 분의 의견은 굿이네요.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메일유업과 메일홀딩스 분할 상장을 하면서 메일홀딩스는 뭐 조금 급상승을 보였다가 메일유업은 마이너스 9%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그 지주사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런 구도로 가는 것들은 초기에는 빠질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뭐 지분 구조라든지 그리고 그 메일유업, 메일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 실적 그리고 순수하게 사업 실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폴바셋이나 여러 기타 자회사들을 가지고 부동산 자산 등을 가지고 분할을 하면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조금 흘러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급락을 하였다가 앞으로 뭐 그 이슈들이 보면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그 재료비가 떨어지면서 고유제품 간의 그 가격들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될 것이고 여기서 수익성을 좀 보여질 것이라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 쪽으로 분유를 수출을 하면서 이 부분이 또 수익성에 연결이 될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또한 메일홀딩스도 메일유업 지분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메일유업의 사업 구조나 그런 앞으로 지분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홀딩이나 뭐 계속적으로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고려제약인데요. 고려제약이 24% 급등이었습니다. 이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장기현 부장님. 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이오 의학을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약간 그 양상이 바이오하고 의학이 약간 분리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품에 관련된 종목을 지금 현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바이오 관련해서는 그 2013, 14, 15 이렇게 해서 한 수십 배까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보였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술, 이거 갖고 이제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양상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6월 7일 수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최근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추천주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월요일장에 소폭 밀렸던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0.7% 정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2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일 1.7%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5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5% 정도 조정 받으면서 오늘은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7% 정도 비교적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비교적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0.3% 강보합 출발을 했고요. 금융주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삼성생명부터 신한주, KB금융까지 지금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좀 살펴볼까요? 오늘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죠. 그래서 오늘 지수는 하락입니다. 0.15% 내린 2364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째 상승세지요. 664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1위 셀트리온이 0.8%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52주 신고가 냈던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렸던 카카오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0.7% 오르면서 출발이 됐고 전일장에서는 3% 이상 급등이 나왔었죠. 3, 4위 모두 강보합 출발인데요. CJ ENM 0.38% 오르고 있고 메디톡스 역시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SK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바로 휴젤인데요. 2%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준비해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장기한 부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그 유한양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그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장세가 이제 반등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우리가 유한양행 하면은 현재 그 제약업체에서 가장 그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나 그 잘 아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장세의 특징이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한양행 역시 의약품에서는 대형주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매가 수월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최고의 매출이 기대되고 수익이 기대되는 이런 구간에 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이걸 보더라도 야금야금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어떤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 지금 가격도 매수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그 가로 매수 가능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2만원, 손절가는 2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풍제지 보겠습니다. 신풍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별 종목으로 단기 낙폭이 하락이 크는 바람에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낙폭에 의해서 반등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 단순히 나쁨만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전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올해 들어부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실적이 안정권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포장지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게 주 요인이었고 그동안의 그 품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개선을 하면서 수익과 직결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하락에 대한 어떤 반등 국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재가로 이렇게 하락할 시에 매수하면은 단기 매매 타이밍이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현재가로다 매수 타임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다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추천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 단기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있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일단은 추세 반등에 성공을 한 그 다우 데이터는 현재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 다우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모회사죠. 다우 기술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회사의 매매 수익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제 증권회사 수익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우 기술의 실적 고정 그리고 다우 데이터의 실적 고정 이런 연결에 대해서 최상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에 어떤 상승의 턴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번 상승을 하면 좀 더 추가 상승한다 이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더 해보셔도 되고 좀 더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렌터카를 보겠습니다. 아주 렌터카도 이제 상장된 이후로 큰 어떤 시세에 한 번도 못 이뤄졌는데 최근 들어서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시장 지위를 롯데나 SK 여기에 밀려서 한 3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렌트카 시장에 치열한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SK에 인수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장의 루머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현재 관점에서 어떤 시장에서 많은 경쟁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아주 렌트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그리고 현재 주가로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했을 때 아직은 좀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어떤 상승 턴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더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케어젠을 보겠습니다. 케어젠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회사로서 현재 상장된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을 잘하다가 이제 일단 주춤하고 있는데 지난주죠. 상하이 시안리가 갖고 있던 80만 주를 기관에다 넘기면서 이제 블록딜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전체적인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 호전 그리고 경쟁회사 휴젤이나 메톡스와 같이 비슷한 부분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정도 이렇게 하락할 시점에는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현재가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7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발굴의 1인자이신 장기한 부장님의 5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유한양행부터 케어젠까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이번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6458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2230원에 20%를 들고 계시던데요. 매도할지를 여쭤보셨어요.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인프라웨어를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지부진한 이런 양상을 현재 띄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최근 양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바뀜이 활발한 종목들이 2, 3개월 손바뀜이 되고 나면은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분출하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약간의 이제 지지부진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면서 과연 언제 이제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일단은 바닥권에서의 어떤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인데 앞으로의 과연 예측이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은 좀 더 매매가 활발한 종목으로서 일단은 갈아타시면서 그러니까 올 일정 정도 반등하면은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프라웨어에 대한 장기환 부장님의 의견은 들어봤고요. 저희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 875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국 SNC를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7,430원이지고 비중이 많으세요. 50%.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부장님. 예, 제가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 오늘 그 추천 종목으로 갖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 트럼프의 파리 기후협정 파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악재가 됐는데, 결국 이 투자자분께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지금 현재가로 매수해도 된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동국 SNC를 제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는 이따 말씀드리는데, 일단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방송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5 하나님께서 사신 7,4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장기환 부장님 종목 공개할 때 그때 집중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게임 섹터에서 골라봤고요. 컴투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 월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게임 섹터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NC소프트도 그렇고요. 최근에 상장한 넷마블 게임즈 상장하고 나서 주가 조정 받은 이후에 다시 이제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모바일 게임의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주식이었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올해 예상 에비타가 1,902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평균 EV 에비타가 20% 할인한 7.6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영업의 가치는 한 1조 4천억 중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1분기 기준으로 약 5,700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넷마블 게임즈 지금 시총이 13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6천 정도, 거의 지금 10분의 1 가까이 지금 낮은 가격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좀 키맞추기로 컴투스의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지난주 월요일이죠. 장대 양봉으로 8% 상승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2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중기 목표가는 16만 원, 그 이상 2015년에 19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까지 중장기로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는 컴투스였는데요. 전일장에 8% 급등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이상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국보 디자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그만큼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남부 경협지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 회사로, 그리고 또한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이후로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17,500원 선에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선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남부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일단 반짝 테마주로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같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흑자를 연속적으로 계속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는 그런 실적 부분과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분이 맞물려서 앞으로 우상향이 될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신성이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태양광 쪽으로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등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주력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1분기, 2분기 매출이 작년 2016년 매출액을 지금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가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00원까지 제가 조금 열어놓고 좀 제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50원, 그리고 매수가 같은 건 현재가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태고사이언스입니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부터 조금 상승을 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지 않았지만 포트에 좀 담아보실 분은 담아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좀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한번 다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높은 기술력과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태고사이언스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뭐 배양 피부나 세포 각막 쪽에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진입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적인 장벽이. 그래서 앞으로 주가 흐름을 조금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 일단 2016년 하반기에 거의 주가가 9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전고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매물대를 조금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앞으로 상승 여력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가 3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계속적으로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2016년 실적들이 벌써 2017년 1분기, 2분기만 하더라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그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가능성은 실적이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컨대는 7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나 제조 장비, 그리고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좀 매수 사인을 좀 드리고 나서 상승을 급등을 하였다가 지금 다시 17,000원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17,000원 초반에서 조금 주가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 사이 구간을 한 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상승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17,000원 구간에서 조금 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전고점 구간들까지 계속적으로 돌파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아스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단일 통로 항공기 생산 업계에서 뭐 호황적인 신호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스트 관련된 부품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아스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그 공장 규모 확대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반영된다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이 돼서 우상향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아스트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조금 19,000원 정도 드리겠고요. 현재가로서 매수가 가능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저점이었던 한 16,000원 정도 선에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보 디자인부터 아스트까지
지금까지 박용경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 또 장중에 문자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문자 상담 해드릴게요. 1905님께서 세움 메디칼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8,100원이시고 30% 비중이 있으십니다. 지금 좀 많이 힘든 구간이실 것 같은데 상담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팀장님. 네, 일단 세움 메디칼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리자면 8,100원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식이 주가가 떨어질 때 내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회사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세움 메디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베트남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거기에 베트남 쪽으로 해서 지금 의료기기 사업을 좀 펼쳐나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해주면서 최근에는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4,1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고 회사에서 예측하는 실적이 2017년에 사상 최대치인 만큼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8,100원까지는 갈지는 제가 좀 장담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전전 고점인 5,5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100원 을 지금 매수가로 가지고 계신 분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을 좀 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비중을 좀 낮추셔서 일단은 좀 지금 앞으로는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폭에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움 메디칼을 1분기, 2분기, 그리고 3, 4분기 실적을 좀 지켜보시다가 앞으로 그 주가에 대응을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8,100원까지는 조금 힘드실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움 메디칼 저희 봐드렸고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현대백화점인데요. 7768님께서 문의를 하신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 122,500원에 50%를 들고 계시는데요. 보유해도 되겠습니까를 여쭤보셨거든요.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95,000원대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125,000원 같은 경우, 122,000원 같은 경우는 아마 2016년 말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셨다가,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작년 대비 좀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 부분이나 지금 2017년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셨다가 앞으로 실적 부분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 한번 대응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현대백화점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장중의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포착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볼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삼성물산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되면서 정치적인 이슈에 좀 휘말렸었던 그런 악재들도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당시에 지주사 전환도 이제 검토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철회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지주사 전환 검토 철회 이후에 그 삼성물산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 중 국면에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지금 건설 부분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연간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자사주 보유 지분 가치가 증가한다는 측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1차 자사주 소각 하고 지금 2차도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1차 자사주 소각만 해도 대략 한 6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미래의 실적을 미리 땡겨와서 이제 공모가에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는 사성바이오가 역시나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입니다만 이제 흑자 전환하고 또 이제 마찬가지 지분 가치 급상승에 따라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나 계열사 지분 가치
약 한 32조 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뭐 한 27조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보면은 뭐 스스로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뭐 현저히 저평가 구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오늘은 뭐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14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14만 원 언더 오면은 14만 원이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점 부근이 한 14만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14만 1,000원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1,000원이 언더 오면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마디 가격으로 15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16만 원대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치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15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그룹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장교환 부장님의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코스모 신소재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하면은 그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뭐 다른 화학 분야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의 성장성이 투각되는 분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년도죠. 그동안의 실적의 어떤 하락의 연속성이 이어지다가 작년도부터 이 회사의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어떤 실적 부분, 그리고 주가 부분,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띄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와 현재의 주가의 평가에서 과연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했을 텐데, 저는 그 실적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수급에 의해서 이 회사의 이제 가능성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큰 흐름에서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하락을 조정받는 것보다는 횡보하면서 물량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면은 현재 2차 상승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직속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점으로 매수를 해도 무난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두산 엔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산그룹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최고의 악재일지 호재일지는 결국 이제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엄청난 자금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5천억의 BW를 발행한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재차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산 엔진을 바라봤을 때는 전 그런 관점보다는 앞으로 조선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이 회사의 두산 엔진 자체도 서서히 실적하고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조정 시에 어떤 그 일정 정도 흐름을 물량 조정을 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현재 과정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의 어떤 관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펜오션을 보겠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한진해운 사태 이후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주가의 어떤 우상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4월부터 조정에 들어간 것이 어떤 옆으로 횡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재차 2차 상승에 임박해 있는 어떤 관점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주가 상승에서 분명히 초반에 있던 1차 상승이 하반기에는 분명히 2차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회사의 어떤 벌크선의 운임이라든가 전반적인 해운에 대해서 실적이 좀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와 연동되는 그런 장세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 관심을 한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종목 상담하신 그 종목 중에 하나 동국 SNC를 보겠습니다. 네.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트럼프의 파리 기후 협약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풍력 관련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세계의 흐름이 결과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의 어떤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해서 악재로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가에서는 큰 그 하락이 결국 매수의 타이밍으로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동국 SNC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하나는 어떤 풍력 부분에 있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칼라 강판 부분의 전반적인 그 경기 호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재 칼라 강판의 가장 대표적인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도 어떤 주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흐름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시대의 흐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칼라 강판이나 이런 부분도 이 회사에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로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된다. 현재가 매수, 하락시 지속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9,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6,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포스코 컴텍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컴텍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분야에서 하나를 뽑아서 2차 전지 음국제 시장의 어떤 그 성장성을 보고 이제 포스코 컴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어떤 롤을 정비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회사의 어떤 영업성이라든가 성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포스코를 끼고 있는 이 회사 자체의 어떤 성장, 그리고 2018년부터 새롭게 정비에 들어가는 여러 로, 그런 거로 인해서 뭐 확보되어 있는 이익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성장성 있는 그 2차 전지 그 음국제 시장에 대해서 이 회사의 위치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성에서 이익을 향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주식을 올라가는 흐름이라든가 조정받는 양상을 봤을 때 현재 그 우상향 진행되고 있다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점으로 하락하면서 순차적으로 추가로 분할 매수를 해가는 시점에 거의 임박했다. 지금 현재 14,250원인데 14,000원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저점으로 분할 매수 해가면은 충분한 가격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포스코 컴텍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서서 동국 SNC 문의하신 분 계셨었죠. 7,000원대 매수가가 였었는데요. 장기한 부장께서는 9,0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팔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저희 문자 하나 봐드릴게요. 384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LG전자가 올라갈 때 LG전자 우선주를 현재가에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LG전자를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관점이세요?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 거를 해야지 옆에서 상대적으로 같이 뭐 가격이 많이 싸죠. 그렇다고 하지만 LG전자가 아직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추세 그 주가에 순응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LG전자 매수는 가능하다? 네, 아직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LG전자 문의하신 3844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박용경 팀장님의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신바이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로 최근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나오지만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모아나가다가 언제 한번 급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회사 실적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전망이지만 이 기업에서 계속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 4차 산업 맞이해서 그런 첨단 바이오 육성 산업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500원 가격대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서 좀 매수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좀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 손절 가격은 2,400원 정도에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 가격은 한 2,900원 정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프롬파스타입니다. 프롬파스트 같은 종목은 일단 지금 하반기 시작되는 그 하절기에 파이프 수요가 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프롬파스트는 일단 배관 자재 그리고 플라스틱 배관 그러니까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조 그리고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조하고 납품하는 회사는 크게 4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프롬파스트는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4개 회사 중에 하나로 좀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번 주목을 한번 하절기 맞이해서 주목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일단 동절기 같은 부분은 일단 자재 특성상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들어가는 전 하절기 이 부분에 들어가는 한 6월 달쯤에 한번 지켜보시면 주식 가격이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좀 우상향하지 않겠냐라는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다나와입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와서 조금 접근하시는 관점에서 좀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공 PC 부분, 사업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거의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철수하고 나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이 다나와라는 회사입니다. 다나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PC나 옆에 있는 주변 기기들 가격 비교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비교를 해주면서 그 사이트를 통한 제휴 매출, 그리고 광고 수익 등, 그리고 컴퓨터나 거기에 수반되는 기기들을 유통하고 있는, 유통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쪽에서도 수익이 잘 나오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공공 PC 사업 부분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호조를 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나와는 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식이 급등이 한번 나온 만큼 이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한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앞으로 주가는 우상향으로 좀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성우테크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와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그리고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부품에 가공을 해서 지금 납품하는 실적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산성 같은 측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실적 부분도 굉장히 뛰어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향후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의 흐름도 보시면, 거의 2015년부터 계속 우상향적으로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2017년 최근에는 저점을 한번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매매를 하고 있을 것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성우테크론도 한번 포트에 담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실적 부분이나 앞으로 성장성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FNS테크입니다. FNS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쪽으로 하고 있는 공정용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그 상장하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13,000원 선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장했던 상장 회사의 흐름이 약간은 좀 좋지 않았다가 실적적인 부분이 발표가 되면 예상치 컨센서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 주가가 우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FNS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13,0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2017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와 이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이 정도 나오게 된다면 주가 흐름은 회사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윤경 팀장님의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저희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려 볼게요. 박윤경 팀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한일사료를 문의하셨습니다. 7124님께서 주셨는데 매수가가 2,600원, 비중이 20%세요. 2,970원에도 안 팔았는데 목표가를 3,400원으로 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셨고요. 여쭤볼게요. 일단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실적 부분이나 일단 차트상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번 급등을 1차 상승을 끝내고 나서 지금 행보하는 기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가가 2,600원, 2,600원이시면 아직 수익권으로 지금 행보하는 구간에서 잘 잡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70원에서는 수익이 몇 퍼센트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매도를 하지 않으신 건 좀 잘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분기의 실적을 조금 지켜보시게 된다면 전체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이 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홀딩 전략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뭐 매일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한번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다가 21선인 61선을 벗어나게 된다면, 특히 21선을 벗어나게 되신다면 한번 일단 비중 조절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그 목표하고 계시는 3,400원은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잠시만요. 3,400원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 가격을 좀 높게 잡지 않으셨나. 단기적으로 한번 3,000원 초반까지 한번 보시고요. 3,000원 초반까지 한번 보시고 그 정도까지 올라가셨을 때 한번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한번 한 50% 이상 비중을 매도를 하셨다가 나머지 비중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3,400원까지 가져가시더라도 그까지 안 오시더라도 일단 비중 차익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흐름을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국내 이슈들을 계속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기술적으로는 사실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 월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오히려 계속 치고 갈 경우에는 불안하다. 다중고점이 언젠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고 해주는 것이 추가 상승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조정받은 시점은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동반 하락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트럼프 관련된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하고 내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미국은 오늘 밤에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도 지금 약간 숨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다중고점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외고점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쨌든 조정을 받아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큰 이슈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어떤 트럼프 관련된 이런 악재가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조정받을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면 간단합니다.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종목을 보시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다른 큰 건 없고요. 일단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역시 트럼프 관련된 변수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이 시간 현재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좀 오버슈팅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현재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일단 차분하게 오늘 하락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증시는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조언을 주셨고요. 이제 업종 얘기 듣겠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전기가스하고 전기전자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탄력적인 종목은 부산가스와 동부하이텍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전기가스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는 오늘 움직여도 이제 좀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나 매도 관점이 좋겠고요. 전기가스 쪽은 잠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원래 그 전기가스라든가 통신 이런 업종군은 지수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이제 성장주 개념의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 때 보통 그때 살짝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두 가지 정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팁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 사야 될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21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28,000원대 주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하고 좀 괴리감이 있죠. WK인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와 미보유자 전업단기 21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강력 매수 의결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좋습니다.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좀 같다 싶고요. 그리고 지수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청어컴넷입니다.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겨우 출발하는 종목인데 굳이 지금 던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5일선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21선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청어컴넷, 지어소프트는 각각 홀딩이면서 단기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테마주 말씀드릴게요. 누리텔레콤입니다. 재료가 나왔죠. 캐나다 SPC로 최대 주주 그 변경 이슈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오늘 최고점 전후에서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0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홀딩스입니다. 이게 재상장된 종목입니다. 메일롭하고 메일홀딩스 재상장이 되는데요.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적정 주가가 79,100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은 굳이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홀딩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5일선 매매하시는데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만약에 이게 조정을 좀 크게 받는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관찰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긴 좀 그렇고요. 이 종목은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계속해서 직장인들은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오후 6시 반에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에 방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고요. 그래도 쉬어야 갈 타이밍에서 쉬는 거다라고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차분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